자, 아이스크림 에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에듀가 급등을 해서 상한가까지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27% 굉장히 강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아이스크림 에듀가 올라오면서 시공테크도 올라 들어오고 있고요. 이게 조금 이게 구조가 조금 여긴 특이한 구조를 보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살펴를 보면요, 이번 텀에서 이제 좀 특이한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특이한 상황을 체크하기 이전에 일단 일반론적인 면서부터 먼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이게 대선 테마의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고요. 전문가들 경우 유튜버나 이런데 뭐 더더욱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대선 테마라고 하는 이 대선 테마는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일단 우선 정책 테마가 있고 그 다음에 정치인 인맥 테마가 있죠. 이 중에서 정책 테마라고 하는 건 원래 옛날부터 있던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민주당이 우위를 차지하느냐, 공화당이 우위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민주당이 우위를 차지하게 될 경우 강세를 보이는 테마, IT,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 같은 경우가 강세를 띠고 나가고, 공화당이 우위를 잡게 된다라고 하면, 공화당이 이길 것 같다라면 이제 방산, 이제 군수산업, 그 다음에 석유산업, 그러니까 전통적인 공화당 우위 쪽에 이런 부분들이 먼저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각 당이 표방하는 정책 이슈에 관련된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신재생에너지, 지난 보수 정권에서는 쪽을 못 쓰던 신재생에너지, 지금 이제 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우위로 앞서 나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경선에서 이제 멘트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정책 테마하고 정치인 인맥 테마가 갈라지게 되는데, 인맥 테마는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 앞에서 구자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국힘의 경우에 있으나 마나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후보 나가서 4명으로 추려졌죠. 자, 이 4명으로 추려진 게 내일이면은 이제 2명으로 좁혀지게 됩니다. 즉 현재 한동훈, 김문수, 홍준표, 안철수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뭐 안철수 같은 경우는 일단 탈락 유력이죠. 나머지 이제 세 사람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놓여 있는 이 세 사람 중에서도 하나는 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맥 테마 같은 경우 당연히 아웃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경선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인맥 테마는 계속해서 꺾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나 이제 정책 테마주도 물론 그 인맥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는 떨어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정당이 추구하는 바는 선명하게 있지 않습니까? 정당이 추구하는 바는 민주당 같은 국힘에서 예를 들면 뭐 노조라든가 뭐 여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들고 나올 리가 없잖아요. 이런 거 들고 나올 리가 없죠. 복지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이제 한 발 떨어져 있고,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에서 각 당의 성향이라고 있는 것만큼 이 성향과 연결되어 있는 정책 테마 같은 경우는 좀 더 흐름이 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양당의 후보가 확정되게 된다면 그 후보가 집중적으로 미는 정책 테마의 경우는 호흡이 더 길게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이어진다라고 얘기 들었죠. 대표적인 경우가 이명박 정권의 4대강 테마 같은 케이스가 됩니다. 물론 4대강도 그 이전이 월등히 강했지 그 뒤는 뭐 꺾어졌습니다만, 그래도 4대강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그 뒤로도 계속해서 4대강 테마들 난리를 쳤었거든요. 그리고 이명박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도 이제 4대강 그 다음 이제 뒤처리를 하는 측면에서 또 테마가 돼가지고 10년 후에 다시 또 그 테마들이 또 되살아나기도 했었죠. 보호 해체 테마, 4대강 보호, 똑같은 종목들이 이번에는 모양만 바꿔서 보호 해체 테마. 원자력도 그러죠. 원자력 발전소를 만든다라고 하는 테마도 있고, 탈원전이 나가자 똑같은 종목들이 해체 테마에도 들어가요. 원전 볼까요? 4대강도 그랬었고 원전도 그랬었고, 이렇죠. 이 원자력 발전을 짓는다는 쪽의 테마고요. 원자력 발전소를 해체한다 해서 똑같은 종목들이 여기도 들어가. BHI 원자력 발전에도 들어가죠. 원자력 발전소 해체 테마에도 이렇게 똑같이 들어갑니다. 현대건설, 한전 KPS, 한전기술, 두산에너빌, 이게 다 똑같은 종목이잖아요. 이게 4대강도 이런 식으로 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핵심 정책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호흡이 조금 더 길기도 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아이스크림 내주는 그 중에서도 이렇게 종류가 조금 지금 뭐 아주 복잡하게 된 케이스인데 앞서도 이런 게 하나 있었죠. 이재명 테마와 홍준표 테마를 같이 가지고 온 종목 등장했었죠.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자, 천지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이런 테마들 순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같은 경우도 제가 미리 다 설명 다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강세 종목들 추천도 드리고 있고, 그렇죠. 시공테크가 왜 올라가느냐 이런 것도 다 구분을 해드릴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단타를 친다고 하더라도 이미 늦었죠. 벌써 다 왔는데 뭐. 이런 거 단타도 일찍 돌아서 나올 때, 부각이 될 때, 움직임들 잡힐 때, 이런 때 들어갔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것도 이제 이럴 때 어디서 들어갔어야 되느냐라는 게 나와요. 이런 거. 이 아이스크림 애들이 어디서 공략했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 이 귀신 같은 전문가들이, 최고 전문가들이 이런 거 다 잡아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각 앱스토어에서 한글로 오르고,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고 설치한 다음에 간단한 무료 회원 가입하고 입장을 하시면 이 최고 전문가들이 평생 무료로, 영원히 평생 무료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지금은 저희가 전략적으로 좀 키워보겠다, 유튜브 구독자 도 늘려보고 좀 키워보겠다 이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이 엄청난 종목들, 하나, 에어로, 현대, 로템, 조선주, 방산주, 삼양식품, S&D 뭐 이런 것들 저 밑에서부터 시켜가지고 저 초대형주들 가지고도 더블 막내를 들었지 않습니까? 각 테마는 말할 것도 없이. 자, 시장이 줄 때,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이 이렇게 공짜로 다 퍼준다고 할 때 이때 들어오셔가지고 이용해서 돈 벌어 가셔야 돼요. 어렵잖아요.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죠. 이제 롱숏 파티 장세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놈은 내리고 어떤 놈은 오르고 제 맘대로 논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거 구분 되겠습니까? 전문가도 구분 안 되는데. 전문가들도 헷갈려가지고 인맥주 아직 붙들고 앉아있고, 오리엔탈 전공을 이재명 테마라고 우기고 자빠졌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분이 되겠냐고. 이게 다 구분해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르고 활용하셔서 수익들 많이 내가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죠. 네. 자, 종목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아이스크림 애드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 정책 테마주들을 집중적으로 부각될 때 초반에서 벌써 여기서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렇죠? 천지투자TV에도 여러 차례 걸쳐서 종목 추천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추천 나갔었잖아요. 요거 아이스크림 에듀, 그렇죠? 뭡니까? 교육이죠. 교육주잖아요. 그래서 취업 쪽하고 연결돼서 취업 교육 이렇게 해서 취업주, 교육주, 뭐 창투사 같은 전형적인 취업주들부터 해가지고 교육 관련주들까지 쭉 치고 나왔었죠. 그 출발은 이재명 정책주로 출발을 했습니다. 아이스크림 에듀. 그래서 이재명 정책주로 출발해서 이제 많은 수의 이재명 정책주들 같은 경우가 이제 사이클이 눌리게 들어가게 되죠. 이거 당연한 구조로 눌리게 들어가는 거예요. 초기에 원래 가장 강력하게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인맥주는 끊어지고요. 인맥주는 끊어지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으로 선명하게 구조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쪽에 이제 파트너 결정될 때까지 이쪽은 이 민주당은 인맥주라고 할 게 없잖아요. 그냥 오로지 이재명주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정책 테마주 내에서 뱅글 단타로 짧게 계속 돌아가는 형태로 간다. 그렇게 예시를 드렸었죠. 그런데 국힘의 경우에는 아직 판때기가 끝난 게 아니죠. 저기는 한덕수라고 하는 또 다른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 반기문이 갑자기 등장했던 것처럼 이렇게 간보는 이게 기름장어 같은 인물이 하나가 더 등장을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다 모르시죠? 이제 저쪽에 국민의힘 경선이 다 끝나고 나면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후보하고 그다음에 한덕수하고 이제 둘이서 뭐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한덕수가 압도적인 지지율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예전에 윤석열처럼 압도적인 지지율로 나간다라고 하면은 한덕수가 추대가 되는 형태가 될 겁니다만, 지금은 한덕수가 압도적으로 나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단타 이슈로 활용이 되는 건데, 이 아이스크림 에듀가 한덕수 테마에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상승은 한덕수예요. 한덕수.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본다 그러면 이쪽에 취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의 테마가 지금 굉장히 강한 흐름 보이는 거 아니거든요. 없죠. 없어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없습니다. 유심 때문에 이제 유심 카드 관련주들, 이제 이런 쪽의 종목들이 주로 이게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이데이터, 보안, 뭐 그다음에 페이, 뭐 그래서 양자주들, 핀테크주, 이래서 이쪽에 관련이 되어 있는 거지. 지금 취업 교육 같은 거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한덕수 테마예요.
한덕수 테마에 이전에 대한제당 같은 종목이 있었죠. 대한제당. 그래서 한덕수 테마에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쭉 올라들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흐름을 보게 되면 먼저 해먹었던 대한제당의 경우는 이렇게 좀 쉬고 그리고 대신에 옆사이드로 돌았죠. 대한제당 우선주가 튕겨져 나갑니다. 대한제당 우선주가 이렇게 빵 하고 튀고 난 다음에 뒤에 다시 부각된 이미 그렇죠. 그래서 이게 테마 같은 경우도 이미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시세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대장주, 선도주 그러고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이미 강력한 시세를 보였던 종목이 또 다른 계속해서 그 뒤를 이어서 계속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테마가 지금 요거 그거예요. 이거 한덕수 테마예요. 이거 그러니까 한덕수 테마로 왜 한덕수 테마에 엮여드렸냐 그러면 요 케이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테마를 다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한덕수 테마에 왜 걸렸냐라고 하면 한덕수 총리가 예전 2008년도에 총리를 하던 시절에 그때 자 여기 보시죠. 한덕수 테마 이게 인맥주죠. 그러니까 이재명 쪽으로는 정책주에 들어가게 되고요. 한덕수 쪽으로는 인맥주로 엮이게 되는 겁니다. 한덕수 관한대행의 테마주는 시공테크, 이 시공테크의 박기석 회장이 국무총리였던 한 관한대행과 함께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인으로 활동한 이력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아이스크림 에듀가 걸리는 게 아니라 시공테크가 걸리는 겁니다. 아이스크림 에듀는 시공테크의 자회사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공테크가 급등을 했을 때 자 이거 아이스크림 에듀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아이스크림 에듀 때문이다. 그래서 시공테크 자체는 지금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아이스크림 에듀가 더 강해요. 즉 엮이는 걸로 본다 그러면 분명히 시공테크가 더 강력하게 엮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어차피 시공테크나 아이스크림 에듀나 어차피 어차피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야? 그죠? 어차피 그 사람하고 엮이는 거니까 시세가 더 강했던 쪽으로 몰려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게 전형적인 테마의 형태를 나타내는 거죠. 앞서 얘기드린 것처럼 자 이건 취업이라고 하는 이재명의 정책주로 봐도 단타, 인맥주는 말할 것도 없이 더 단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고가로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지금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여기 들어가서 내일로 오버시키는 이런 형태는 좋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냅뒀다가요. 그래서 내일도 이슈, 내일 같은 경우에 이제 컨벤션 효과가 또 나올 수도 있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내일 장중 단타로 처리하시면 돼요. 장중 단타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한덕수 테마 같은 경우가 이제 실질적으로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전에 윤석열처럼 기존 국힘 주자들 대비해서 압도적인 새로운 주자가 이제 추대받을 주자가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정도 가지고는요 누가 양보하겠습니까? 이재명을 이길 가능성이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양보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이 국힘에 누군가를 지지한다 그러면 한덕수가 출마한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한동훈을 지지한다. 아니 한덕수보다 한동훈이 낫지 않아?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홍준표를 한다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니 홍준표 시장이 한덕수에 비해서 모자랄 게 뭐가 있는데 경륜으로 보나? 이게 누가 양보를 하겠어? 양보할 것 같아요? 대선 자리를 두고? 대선 자리를 두고 누가 양보를 합니까? 압도적으로 저쪽이 앞서 나간다 그러면 모를까? 그러면 대세에 밀려서 하는 건데 지금 한덕수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덕수 테마 같은 경우도 단타로 지금 먹고 빠지고 이슈에 따라서 그때 주로 이제 다른 쪽에서 그렇게 부각되지 않을 때라는 얘기죠. 지금 이제 텀 공백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경선을 돌면서 이제 경선을 돌 때는 각 지역별로 돌기 때문에 지역 특화적인 테마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게 이제 경선 다 끝나고 이제 확정이 됐죠. 확정이 되면 이제 다시 지역 특화 아니라 민주당 정책 쪽으로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취업이라는 쪽이라든가 신재생이라든가 이렇게 당의 정책으로 된 부분들은 나가고 지역 관련 특화 정책 같은 경우 에너지 같은 경우 지역 관련 특화로 나갔죠. 이제 이런 같은 건 한 발 물러나고 다시 전체적인 취업이라든가 뭐 지역 화폐 소비 뭐 이런 쪽에들도 얘기할 수 있고요. AI 쪽 같은 경우도 다시 성장에 대한 이게 전체적인 테마로 다시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당이 모두 테마를 가지고 있는 AI 같은 경우라 그러면 수명이 좀 더 오랫도록 안 그래도 원래 센데 그렇죠. 원래 센데
양쪽이 모두 다 뭐 대선 끝난다고 AI가 죽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현재 상태로 본다면 정책 탐의 최강은요 AI입니다. AI.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잘 보시고 선택을 하시라. 그래서 시공테크는 아이스크림 애들을 따라간다.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드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가는 거라 그러면 굳이 시공테크를 할 이유가 없죠. 시공테크가 한참 밑에 있는 주가라고 보니까 지금은 시공테크도 많이 올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시공을 할 필요 없습니다. 시공 버려두시고 그냥 아이스크림 에도 더 강한 종목들, 현재 시세가 보여주는 것처럼 더 강한 이걸로 단타 공략 이어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